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민간 잠수사에 대한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 잠수사는 수백 명. 이 가운데 25명이 30일이 넘는 고된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국가의 요청에 생업도 제껴두고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 잠수사들. 그런데 그 잠수사들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세월호 일주기,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우리가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 김상우 씨. 김 씨가 세월호 실종자 수습에 참여한 건 지난해 4월 22일부터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93년도에 서해 페리어 사건 때 또 저는 또 그런 일을 또 했었고, 그래서 좀 이런 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평균 수심 36m,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바닷속에서 잠수사들은 손으로 일일이 앞을 더듬어가며 실종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선체 안에 있던 합판과 구조물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상황.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 잠수하면서도 나도 참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매일 잠수하면서 매일 느꼈어요. 우리 모든 잠수사가 다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고, 그러니까 전쟁터 같은 일입니다. 한번 잠수를 하고 나면 12시간을 휴식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었지만 1분 1초가 급한 실종자 구조 현장에서 누구도 그런 규정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규정을 다 어기고 한 거죠. 그들도 힘들다고 못하면 결국은 다 못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수중 작업 2달째, 김 씨의 몸은 고된 강행군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격실 안쪽에 분명히 아이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힘을 빡 쓰는데 뜨k 하고 소리 나더니 이제 목 쪽으로 이제 쭉하게 전기가 왔는데 그 위에 실 쪽에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격실문을 열다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친 김 씨.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긴 했지만 정상적인 잠수사 활동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아픈 몸으로 어디 현장에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한들 이게 다 지금 의료기가 지금 전산을 다 떴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단 말이에요. 20년 경력의 잠수사 김관홍 씨 역시 후유증으로 생업인 잠수 일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김 씨. 이번에 울진에서 작업이 들어왔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엑스레이로 요추 찍어오라고. 근데 내가 다친 데가 요추 2군데 디스크 파열에 목, 어깨, 회전근막 찢어지고 못 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된 작업을 몇 개월씩 강행한 민간 잠수사 가운데 7명은 뼈가 썩어가는 골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괴사는 잠수병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잠수사들이 치료비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골괴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질병이라며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골괴사라는 거를 잠수한 이후에 수십 년 뒤에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설사 먼저 나타났다 하더라도 세월호에서 그 악화됐다는 거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나라에서. 지난해 7월 해경은 무소속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 순환구호법에 따라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관이 지난해 말로 규정돼 있어 잠수사들에 대한 치료 지원마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치료가 지금 어느 순간 중단됐습니다. 국가에서 또 치료가 안 되면 그것도 참 문제예요. 언제까지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나서라 그러면 나서야 되는 거냐고. 나라의 외면도 서러운데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컴컴한 밤만 되면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아직 우리는 작업이 안 끝났어요. 저희 머릿속에 눈을 감고 잠을 좀 자려고 들면 계속 찾으니까 꿈속에서 아이들을. 어두운 밤에 잠자는 걸 두려워해요. 그때는 막 걸어 다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신체적 부상에 정신적 트라우마, 여기에 생업복귀가 더뎌지면서 더해지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민간 잠수사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치료 지원은 물론 해경이 약속했던 보상금 지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주체인 전라남도가 사망이나 장애 판정으로 보상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을 들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열악한 작업 여건에 마땅한 보상책도 없었지만 자식 같은 아이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뛰어든 민간 잠수사. 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책임 속에 또 다른 세월호의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양심에 똑같이 국민들하고 똑같이 아프다가 내 양심에 내가 이 기술이 있어서 그냥 참가한 거야.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하니까 다 버리고 와서 했는데 결국 후회하지는 않지만 반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좋은 사명감 갖고 책임감 갖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되고 참 이런 것이라면 국가 재난이 또 일어났을 때 솔직히 누가 이 나라를 믿고 달려가겠나 싶고. 외면당한 민간 잠수사들은 이번엔 진도군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실망은 어디에서도 보상받기 어려워 보입니다.